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2013년도 들어서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1월달 들어서 이제 신년 랠리, 1월 초 랠리 뭐 이런 것들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간밤에 뉴욕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등등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폭등이라는 표현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에서 3% 가까이 주요국 시장들의 증시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 부분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꽃 상승 장세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은 물론이고요. KT 올레 IPTV와 LG U+S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를 해드리죠.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들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의 이의현 대리가 최근 G2의 경제지표 개선 및 1월 효과로 당분간 지수가 단기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부증권의 1월 관심주까지 제시한다고 하니까 주목하십시오. 재정전력협상이 하원까지 통과하며 우리 증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2050포인트 안착 가능성과 함께 주목해야 될 시장 재료들을 재점검하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천하신 S에너지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AS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S에너지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일단은 지금 1,4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고가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저가가 매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S에너지 역시 중국과 미국, 특히 유럽 수출 지역 중심에서 동남아 쪽으로도 지금 매출 지역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 관련 신재생 에너지 의무 활동에 도입 수혜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게 저가 매트를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PER 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회사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태양광 업체도 이제 에너지 전력난,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더불어서 이 전력난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닥을 턴하는 모습에서 전인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0,000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제가 예상 목표가 11,500원까지 계속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시초가 공략주 어디일까요? 오늘 장이 좀 기대되느니만큼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상당 부분 수익에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4분기 실적 호전주 중에서 최대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는 멜파스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멜파스는 국내 정정 용량 방식 휴대폰 터치 패널 MH 1위 업체고요. 특징적인 정정 용량 방식 터치 센서칩 기술을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터치스크린 토탈 솔루션을 갖춘 업체입니다. 2009년 기준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터치스크린 적용은 휴대폰, 스마트패드, 내비게이션, MP3, PMP 이런 다양한 부분입니다만 역시 휴대폰 시장이 다른 모든 제품 구매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멜파스의 그 제품은 크게 이제 터치 센서 칩과 이를 장착해서 제조한 터치키 모듈 그리고 터치스크린 모듈의 세 가지로 좀 구분된다라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440억, 2012년 4분기죠. 그 4분기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77억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터치스크린 모듈 비중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3분기에 그 8%에서 4분기는 5.4%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익은 3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분기 외형 성장은 터치스크린 모듈이 이끌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동안 실적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던 멜파스의 DPW, 다이렉트 패턴 윈도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필름 대신 커버 글래스에 A2 패턴을 입힌 터치 패널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제품 중에서 G1 F타임 출하량이 3분기에 80만 개에서 4분기에는 350만 개로 큰 폭의 증가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터치 업체들이 생산하는 그 GFF 타입이 원재료 공급이 좀 부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멜파스의 G1 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멜파스의 향후 전망도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다이렉트 패턴 윈도우 터치스크린을 중심으로 해서 터치스크린 모듈 전체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터치스크린 부분이 외형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 개선에도 역시 좀 기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삼성전자의 1위 벤더로서의 그 지위를 좀 유지함과 동시에도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서의 공급 물량을 좀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해는 매출액 5,378억, 영업이익 474억을 전망하고 있고 2012년 대비해서 각각 매출액 49%와 영업이익도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두 번째가 이제 실적 오전 기대감인데요. 올해 그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 PER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이 터치스크린 업체들, 특히 이제 일신 디스플레이라든가 ELK, DJ 시스템 이런 사업 성격이 좀 상이합니다만 목표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평균 PER을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14배 정도에서 15배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 수준이면 현 주가 대비해서 충분히 상승 탄력이 좀 충분히 30% 이상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11월 1일 이후에 116만 주의 누적 수면수를 기록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멜파스 가격대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모수가는 29,000원. 좀 짧게 보겠습니다. 29,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역시 짧게 22,000원 하회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손절가 모두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멜파스입니다.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약 한 4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양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에 있어서는 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께서 먼저 거래소 쪽 살펴드립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160만 원을 돌파하느냐에 대한 그 여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줘서 오늘 동시효과 상황이 0.57%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도 오늘이 시장 상황이 그래도 양호하기 때문에 160만 원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대차 좀 불안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또 어제 한 이틀 연속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 차트상으로도 조금 이제 깨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일단 그 전 저점 부분이었던 11월 달에 보여줬던 20만원 초반대, 21만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의 좀 모습. 그래서 동시효과 상황 마이너스 0.46%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그래도 동시효과 상황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거의 한 2, 3주가량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뚫고 올라가는 흐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36만 4천원 고점을 찍고서 약간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36만 5천원, 1.25%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또 중요한 모습. 이게 실적이 그렇게 양호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화학이 플러스 1% 정도 동시효과 상황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전고점 부분, 최근 34만원 부분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 34만원 부분에 항상 맞고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그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과 더불어서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뚫고 안착할 가능성이 높겠지만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만원 초반대 32, 3만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회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은행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은행주 오늘 신한지주 은행주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동시효과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은행주가 다시 한번 그 재정절벽 합의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시점,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은행주 주권주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말씀드리면서 동시효과 상황 마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남은 원장께서는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 봅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일 이제 500포인트에 올라선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의 급등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5% 2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 1위이자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셀트리온을 먼저 보면은요. 오늘 1%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동시효과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6,000원대인데요. 일단 코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거래소보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이 추세적 상승이 나와야 된다. 즉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플러스권 전환이 되면서 일단 마감이 되어야지만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어떤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셀트리온의 어떤 플러스권 전환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미팜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동시호가 한 3%대,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는 3%대 지금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빌이나 컴투스 등의 게임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무난한 출발 예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막 1월 3일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2040선을 회복한 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04포인트로 2.8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이라든가 주요국 증시들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올라도 괜히 오른 것 같지 않고 좀 서운한 감정이 드는 그런 상승 장인 듯 싶은데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대표께서 거래소 쪽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거래소 일단 재정조명 문제 해결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제도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 그 영향과 더불어서 역시나 오늘장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좀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지금 재정조명 문제까지 해결이 되고, 일단 동시만기가 13일날 있긴 하지만서도 큰 영향 없이 무리 없이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상승폭을 이어갈 가망성이 높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삼성전자의 160만 원 돌파 여부가 좀 가장 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여타 다른 실적주들의 상승 흐름과 실적주들이 실적이 좋지 않는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꾸준하게 이어질지 여부를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158만 2천원, 0.38% 정도의 상승폭을 키워주면서 동시효과 상황에 비슷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상황은 한 0.54% 올라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고, 또 하나 이번 주에도 예비치 발표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가망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60만 원 돌파 여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여줍니다. 약보합권에서 지금 다 움직여주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난주쯤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22만 원 깨지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좀 그 불안감이 좀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21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다시 한번 21만 원 안전 초반대까지 한 21만 원 전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번 또 가격대 메리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보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2013년에 주목해야 될 업종은 바로 다시 한번 전차 군단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놓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일단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가 동시효과 상황 이어서 흐름이 좋습니다. 36만 5천 원, 자 1.3%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지금 포스코가 한 2주 정도의 현무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아까 그 중심에는 수급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급이 기관들이 지금 4일 연속 강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외인이 팔고 있지만서도 외인이 파는 물량이 워낙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흡수해주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37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LG화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LG화학이 동시효과 상황과 똑같이 1%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4만 3,500원에 지금 흐름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화학주 전반에 걸친 그 중국의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 역시 한 달여 만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죠. 2000포인트가 깨진 이후에 최근은 227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증시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 더불어서 중국 내수주 역시나 강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은행주가 지금 오늘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0.75% 정도 움직여줍니다.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줬기 때문인데,
자, 그래도 어제 뭐 장중에 4만 원 이상 뚫고 올라간 모습. 최근 들어서 증권주와 더불어서 은행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크게 악재가 1월달 내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월달 한동안은 은행주와 증권주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은행주는 특히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번 더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로 그 전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27,000 오늘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이 차트 흐름 자체가 이제 8월달부터 보여줬던 차트는 항상 고점을 뚫고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식 차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분이었던 단기 저점 부분이었던 25,000원을 찍고서 다시 한번 27,000원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서 27,500원, 28,000원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일단 실적 양호하고 꾸준한 또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피 상황이 꾸준하게 조금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도 어제보다는 뉴욕 증시에 비해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양호한 흐름 5일장에 좀 기대해보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마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떠할지 또 궁금합니다. 2.29포인트 상승으로 조금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보합권 등락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약보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6,200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의 어떤 강세는 코스닥의 주도권 쟁취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은 항상 셀트리온을 두시고 코스닥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이 오늘 플러스권 장중에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의 변화폭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1월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 즉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매기가 몰리는 일반적인 현상을 본다면 일단 계속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좀 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요, 강보합선 유지가 되면서 27만 5천 원대 견조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대외적 리스크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 증가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현 동종목의 경우에도 추세적 상승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일정 부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인 재상승으로의 재진입이 나타났다고 좀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떨어진 거래량 속에서 숨죽이는 모습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그리고 서울 반도체 등의 종목들 역시 보합과 강보합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따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7,000원대에서 급락을 했다가 5만 원권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4,000원대 현재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추가적인 현재 기술적 반등까지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존이나 SM 등의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고가 행진에 바로 바짝 다가선 모습인데요. 파트론의 이제 신고가가 다시 한번 갱신이 된다면 또 한 번의 또 추가적인 어떤 강한 랠리적 흐름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은 어떤지 점검을 해봅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 또 오늘장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0.5원 하락한 1,063원에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미국 재정절벽 회피로 위험 거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제지표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미국 경제지표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3186달러를 나타내며 전일 대비 0.007달러 하락하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는 46.1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및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수치였습니다. 반면 미국 제조업 지수는 확장세를 보였는데요. 12월 미국 제조업 PMI는 50.7로 전월 및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수치를 나타내 유로존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에 대한 해외 수요까지 증가하며 유로화는 위험 거래 증가와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일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달러 매도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불어 12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되고 있어 원화 강세 기조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재정절벽 관련 합의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협상과 같은 정치적인 노이즈가 될 만한 요인들이 여전한 가운데 당국의 개입 의지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자본 유출입 규제뿐만 아니라 미세 조정 물량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1,060원대 지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60원에서 1,066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외환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어떻던가요? 현재 3년 국채 선물 시장의 3년 국채 선물은 0.05포인트 하락한 105.91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반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확산으로 약세 기조가 강해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8bp 상승한 1.84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재정절벽 관련 위원 회피와 더불어 12월 미국 제조업 지수마저 호조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의 조정을 심화시켰는데요. 장중한 때 1.86%까지 오르면서 작년 9월, 1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세부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그간 저항선으로 작용하였던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2.90%를 단기간에 돌파하기보다 주말 예정된 미국 고용지표 등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 위주의 약세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커플링 양상을 보였던 미 국채 시장이 글로벌 위험 선호 확대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과 전일 발표된 1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올해 물가에 대해 우려한 것처럼 하반기 할수록 물가 상승률이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 금리는 완만한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원화 절상 추이가 과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따라 1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금리의 상승 속도를 억제할 것으로 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저가 매수세 역시 금리 상방 경직성을 강화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요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80%에서 2.8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과연 고수들은 오늘 장에서 또 어떤 대응을 하고 또 어떤 작전을 세우고 오늘 장에 임하는지 궁금합니다. 알파라징 스닥의 김도영 대표와 그 속내를 들어보도록 하죠.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오히려 내가 달리던 말 쪽에서 어제까지 좀 소외됐다라면 오늘 오히려 저가 부근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나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 원칙을 좀 세워봐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부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자체적으로 강화되는 수급보다는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전업종의 골고루 부분이 있었지만 어제 일부 선반영이 나타났던 해외 증시 선반영이 나타났다는 부분, 또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종목 장세 쪽으로 연출됐다라는 거, 또한 선물 시장에서 개인들이 야간 시장과 주간 시장 자체적으로 좀 엇박자 포지션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오늘 역시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이 시장 선물 매수세가 강화되면 저는 오늘 시가에서 매도를 때리려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매도를 때려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보수적인 포지션에서 눌림 목적을 좀 더 보려고 한다라고 그동안 잘 모아놨던 거 이익 실현 구간으로 지금 체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큰 흐름 쪽으로는 아니겠고요. 오늘 하루 정도 기준에서는 단기 고점이 위쪽 상단이 우리가 2050포인트대 부근이 하나의 매물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어제 2014포인트대 부분을 갭으로 띄워놓고 나서 마지막에 강하게 급등을 냈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들 오히려 저가 단 자동차는 완성차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매수하고 싶은 생각도 당분간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로 지금 장이 좋아 보인다고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후장 공략주는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새해 첫날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다 보니까 과연 안전하고 가치주 성격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정말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준점으로 가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치주 성격과 탄탄한 기업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실적을 겸비한 일반 개별주 종목의 코스닥주 하나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형주 쪽에서 대세 부분에 따른 시장의 강한 상승 부분을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앞에서 가치주라는 표현을 조금은 오버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바로 KPF라는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는 024880인데요. KPF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한이임새분의 볼트 너트 부분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들어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풍력 관련된 전반적인 전방산업과 자동차 부품 쪽의 소재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지고 나서 적정한 눌림목에 되돌림 눌림 나오고 나서 이제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실적 부분이 가시영향권이 있기 때문에요. 자, 가치주 성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KPF 동사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우리가 9,4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 영역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고 나서 바운딩 부분에서 기술력으로 좀 강력히 지켜줬던 부분이 9,500원대 부분인데요. 가치주 성격으로 간다라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동사의 실적은 가시영역권에 좀 더 폭발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9,500원대로 손절 가인을 잡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양봉을 드러냈죠. 어제 시장에서 코스닥 부분에서도 같이 갔지만 시장의 기초소재 쪽으로 좀 가고 있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음봉 매수세, 즉 10,000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부분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좀 더 확대하면서 매수 포지션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한 9,850원에서부터 10,000원 밴드 속에서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 채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물대 소화 같은 경우는 1,800원 정도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 할 때 단기 트레이딩 받을 수도 있지만 중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올해 KPF가 여러분들에게 좀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시장의 기초 소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정유업종 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O일을 좀 언급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 그리고 SO일 동사 같은 경우에도 누가 대장인지라는 부분들은 수급을 보면서 반등폭이 누가 빠른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SO일 같은 경우는 특징상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좋아라는 포지션이겠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좋아라는 포지션인데요. 현재 기준에서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 자체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면서 상품가 쪽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유가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조금씩은 돌아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잡다라고 한다면 105,000원에서부터 102,000원 밴드 속에서 비중은 단 오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를 진입하시고 만약 10만 원대 부근에서 강력 지지력이 온다라면 10만 원에서 10만 3천 원 밴드 속에서 추가 5%로 비중을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흔들 수는 있을지 몰라더라도 요 고점 부근에 인식이 된 11만 2천 원 정도 부근에 요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이 부분이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12만 원대 돌파해서 12만 3천 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9만 9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다 시장에서 우상향 쪽으로 갔을 때 반드시 편승해서 동반해서 데리고 와야 될 업종 중에서 가치주한 종목과 대형주 쪽의 패러다임 쪽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알파 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 작전 타임을 함께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완화되면서 어제 1% 넘게 올랐었던 코스피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어떤 것을 꼽았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먼저 현대증권은 추가 상승 여력, 월초 증시 변수가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매수 잔고 사상 최대치, 그 이후는 어떨지 전망해보고요. 신영증권은 IT 업종의 1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봅니다.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1월 핵심 변수는 중국과 원엔 환율이라고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은 G2 경제지표와 1월 효과로 단기 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안이 타결되면서 시장 리스크 요인이 감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추가 안도 랠리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요. 1차로는 작년 고점인 2050포인트 돌파 및 안착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추가적인 경기 회복 강도와 4분기 실적 시즌의 내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기적인 변수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회복 강도와 미국 고용 결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꼽으면서 그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작년 12월 매수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배당 시즌 이후의 계절적 특징을 고려할 때 1월과 2월은 차익거래 매물 출회가 불가피함에 따라 1월 중순 이후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에 근접하면서 원화 강세는 속도 조절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외국인 비차익거래 매수 탄력을 둔화시킬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세적인 지수 상승보다는 환율 1,050원을 기준으로 1월 중순 이후 변동성 국면 진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변동성 국면 마무리 이후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신영증권입니다. 1월 증시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증시 자체의 1월 효과보다는 IT의 1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업종의 1월 수익률 강도가 타 업종에 비해 크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됐다는 점은 IT 업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합니다. 물론 지난해 많이 오른 데 따른 추가 상승 부담은 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더라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은 201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부각될 IT 업종의 1월 효과가 코스피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1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변수로 먼저 소재 산업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PBR은 지난해 1월 대비 73%에서 81% 수준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주가가 PBR 저점 도달 이후 반등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민감주 중 PBR이 낮은 업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은행 업종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엔화 약세에 따른 업종별 영향인데 그에 따른 강세 업종으로는 기계, 건설, 운송, 화학을 꼽았고 약세 업종으로는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다만 엔화 약세가 지속되더라도 IT주들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중국 도시화 수혜주로 CJ 오쇼핑, CJ 제일제당, SK하이닉스, 휴비츠, 남양유업 등을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우선 미국 재정절벽 합의안의 상하원 통과로 글로벌 증시가 급등했고요. 미증시는 1년 내 최고폭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랠리를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급등 후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이므로 차익 실현 후 관망하는 그런 형태로 투자 관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이나 중국 경제 지표는 제조업 지표를 중심으로 전일도 좋게 나왔고요.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흔히 말하는 1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분위기가 호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강해질 것이고요. 이는 전반적인 수급 여건 호조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본 협상 타결은 스몰딜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꼭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호재라 하더라도 가격의 급등 후 조정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나무가 아무리 높게 자란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근 호전되었던 주택지표, 제조업지표, 단기적으로 혼조를 보였던 소비지표 등이 조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가려있던 스몰딜로 인한 부자 증세로 소비가 위축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사화된다든지 이런 조정거리의 빌미를 다시 다른 부분도 반대편도 부각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협상 타결이 일괄적인 타결이 아니라 스몰딜이라는 것인데 2월 말까지 부채 한도 증액이나 재정 감축 협상에서 근본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양보한 공화당 측에서 부채 한도 증액을 볼모로 재정 감축에 대한 부분의 초반 협상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킬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증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근원적으로 1,050원, 60원 붕괴를 앞두고 있는 환율이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 리스크인데요. 원화의 추가 강세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고요. 국제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배제한다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수요는 증가할 여지가 다분하고 미국에 이은 일본의 양적 완화 기조나 어느 정도 픽스되어 있는 위안화나 여전히 사정이 어려운 유로화 등의 요인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고요. 위험자산 선호라는 단기적인 호재 상황과 환율 추가 하락 추세라는 환차익 요인으로 단기적인 자금 유입은 증시가 오버슈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으나 결국 이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감소와 수익성 악화 후 분기 실적 악화, 외국인의 매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시점에 최근 이슈화되었던 뱅가드 펀드의 10조 원 규모 국내 주식 매도 가능성 이런 부분이 불거질 것이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증시 조정 등 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천선 위에서는 펀드 환매 압력으로 인한 투신권 매도 출회 가능성 등이 단기 조정 이유는 지금까지 들어드린 한 3가지 등 여러 가지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수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의심의 눈길보다는 랠리를 즐긴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두어 달 동안 강조드렸던 증권, 건설, 화학 등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 매수하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서서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분할 매도하시고요. 단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증권이나 IT는 단기 트레이딩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랠리 후에 2000선에서 1980선 정도 지지력 관망하시고 이 부분에서 지지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대형주 순환매 장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과 관심 종목 등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수가 그새 또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좀 2028포인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0.14%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1% 정도 좀 하락을 해주면서 오늘 160만 원에 대한 기대를 지금 완벽하게 장초마다 조금 보였던 기대감이 완전 접어진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이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웠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자, 27,000원을 뚫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에서 LG디스플레이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LG디스플레이가 36,000원, 37,000원까지 갔던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3만원까지 완벽하게 깨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저가 메리트 발생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폭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상승폭이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에서 애플이 좀 많이 오르긴 해서 그 영향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도 그 영향을 조금이나마 좀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은 아니지만서도 아직은 그래도 상승하기에는 좀 시기적인 그 부분이 약간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영향으로서라도 일단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나마 오늘 대형 IT 중에서는 삼성 SDI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1%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5만 6천 원 정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느냐 여부를 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업종 완전 지금 폭탄입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 안 좋습니다. 자, 현대차 아까 동시호가 상황이랑 장 초반에 말씀 좀 드렸던 부분 21만원 부분 깨면은 안 좋다. 그리고 또 저가 메리트 가격 발생한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21만원 선 깨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보일 필요가 있지만서도 아직은 시기적으로는 한 번 더 양봉 흐름 좀 보여주고 상승 탄력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차 조금 불안합니다. 다 환율 영향 때문인데 이 영향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약간 조금 상승폭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접어두시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조선주를 가볼게요. 자, 조선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대우 조선해양 흐름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11월 저점 19만 3천 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25만 원까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꾸준하게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인데 이 흐름 자체가 현대중공업과 더불어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 조선해양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이 지금 박스권을 뚫고서 현대중공업과 대우 조선해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1년 연속 보여줬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삼성중공업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 거의 한 달 가까이 모아놨던 힘을 조금 다시 한번 풀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 부분.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조선주도 크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정유화학 업종으로 좀 가볼게요. 자, 오늘 정유화학 업종에서 그래도 실적이 가장 기대감이 좋은 업종 SK 이노베이션과 SOL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배당 이후에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도 서서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유가 상승도 지금 보이는 부분 추가적인 상승 역시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오랜만에 18만 원 선에 지금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단 상승을 해준다면은 고점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19만 5천 원 부분인데 충분히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한 점은 만약에 이 추세를 꺾어서 내려간다면은 일단 손절가는 잡아드리자면은 한 17만 5천 원 선이 무너져 내린다면은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그 모습으로 좀 대응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OL 역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은 200일선 뚫고서 올라가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만 원을 만약에 뚫고 10만 원 너무 높은 것 같고 한 10만 3천 원 정도가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120선 깨지고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학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 그 흐름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고 완벽하게 지금 200일선을 지금 타고 앉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케미칼 역시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미국의 그 대선 영향 이후부터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역시나 그 실적 때문인데 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계속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하락해 주다가 다시 또 9월달 들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반등이 오는 모습인지 조금은 아직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영향으로도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발표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그 상승 여부를 조금 판단하시고서 그때도 또 한번 상승이 다가온다면은 그때 조금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남은우 원장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쪽을 봐드립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IT 관련주들은 좀 내림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철강금속 및 소재나 산업재군들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의 경우에는 한 1.1%대, 그리고 현대제철 1.1%, 고려아연 1%대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철강 금속 관련해서 담합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세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에 대한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좀 덜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현재 강세가 전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에서도 추세적인 지금 박스권에서의 상승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한 38만 원 정도대 가격대는 충분히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한 어떤 그 경기 회복의 상황이고요. 1월 장세의 또 특징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일단 포스코의 상승은 일정 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즉 이익보다는 안정성에 좀 우선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강금속 업종들 무난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금융업종을 좀 보면은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나 KB금융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BS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6%, 좀 가벼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지방 이 금융 업종의 어떤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성인 특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 전체적으로 현재 보합선에서 등락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전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저항대에 접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완전한 바닥에 대한 확인에 대한 1차적인 상승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신고가 행진이 나타났을 때 강한 어떤 배팅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충분한 휴식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뭐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좀 심화될 가능성보다는요, 5일선을 지지를 한 추세적 상승은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업종 전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들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강보합선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라공조가 한 6%대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한라공조로부터 계속 납품을 받던 에어컨 관련 이 부품들에서 덴소로 좀 옮겨가는 내용을 보임에 따라서 일단 6% 급락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좀 재밌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 한라공조가 현대차 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지에서 빠진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아지느냐. 한라공조는 사실 외국인 기업이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에서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라그룹에서 인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숨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충격은 일시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많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한라공조는 결국 바스티온에서 현대차 그룹의 또 우호적인 만도 그리고 한라그룹 계열 쪽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마지막 좀 정리를 네. 좀 하자면은요, 오늘 그 건설업종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대우건설, 그리고 대림상 등의 종목들이 상승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지금 나왔다시피 정부의 이번 예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신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 속에서 건설업종, 해외 건설 수주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흐름들 충분히 기대된다고 보고 현재는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서은 대표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통신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주 업종들에게 SK텔레콤과 KT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 영업정지 시간이 일단 LG U+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여 정도씩 시간이 되는데, LG U+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수급상으로도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부분 8,000원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는 그 배당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배당락 이후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그런 시점이 서서히 도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있는 모습이 일단 그래도 KT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외국인의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SK텔레콤 역시 외국인들과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뭐 기관이 좀 팔긴 했지만서도 아직 그 물량 자체가 확실하게 전에 매수했던 물량 자체에 티끌만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통업종에는 오늘 백화점이 좀 많이 오릅니다. 자, 롯데쇼핑이 1.57%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이 한 9%, 0.9% 정도, 신세계가 2% 정도 좀 상승을 해줍니다. 자, 4분기 들어서 백화점 당연히 매출 증가되는 거 확실하고 또 하나 올겨울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좀 백화점으로 많이 쇼핑 업종들이 쏠리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 또 하나 역시나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백화점 중에서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자면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인 우상향 차트를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박스권 부분을 뚫고서 올라 안착했다는 모습 그리고 신세계도 역시 일단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전고점 부분이었던 자 23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음식료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지금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자동차와 완전 반대되는 흐름이죠. 바로 또 환율 강세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음식료 쪽 오리온이 지금 다시 한번 110만 원에 안착을 해서 자, 100만 원이 깨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와 지금 뭐 빙그레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많이 올라주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목해야 될 그런 업종이 바로 또 빙그레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겨울 시즌이 다가와서 옴으로 인해서 쭉 올라졌던 그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팔던 외국인이 일단 매도세를 멈추고서 매수로 좀 들어온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고 기관들도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완벽하게 지금 바닥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매출 그 가능성 확대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장이 좀 더 이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심 역시도 거의 2달 동안 보여줬던 박스권을 지금 뚫고서 지금 올라가는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 부분이 30만 원 정도긴 한데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뭐 농심과 그다음에 빙그레 정도가 가장 좀 최선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원장님. 예, 오늘장 테마주 가장 큰 특징 테마는요, 역시 태양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OCI 같은 경우도 7%대, 그리고 웅진에너지는 한 15%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4%대, TCK 등의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조정이 기간적으로도 상당히 좀 펼쳐졌던 부분이거든요. 즉 그렇다고 본다면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첫 번째 반등 시그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주는요, 이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들을 좀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SK CNC라든지 더존비전 그리고 필링크 등의 종목들 전체적으로 클라우딩 컴퓨터의 테마가 좀 강하게 일어나는 부분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교육 부분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웅진홀딩스, 웅진싱크빅 관련된 종목들과 전체적으로 능률교육이라든지 YBM 시스닷컴 그리고 ED 등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테마는요, 안철수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랩의 경우도 5%대, 그리고 솔고바이오, 오늘과 내일, 우성사료, 그리고 한국정보공학, 미래산업 등의 종목들,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씨의 귀국이 언제 있냐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정치 개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계속해서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에서는 인물적으로보다는 정책 테마 쪽으로, 그리고 문재인 테마는 거의 이제 조금은 전부 다 낙폭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애널리스트와 함께 짜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그런대로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좀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야 지금 올라온 높이가 한 2030포인트 선이라는 점에 놓고 보면은 오늘만을 좀 빼고 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서운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자, 근데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발표에 시장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자, 오늘장 어떤 관심 업종을 갖고 계시는지 또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번 4분기 실적 역시 IT 섹터가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8.4조 원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실적 호조세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소 오늘 상승 탄력이 둔화되지 않는 모습인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외의 옐로우 칩군이나 기타 부품주로의 그런 매기 확산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개최되면서 추가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IT 대형주와 함께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 이제 2050선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점 수준인 2050선 안착이 1차적인 기술적인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역시 이제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재정절벽 합의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 속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기 사이클 역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그런 시점임을 고려할 때에는 역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우상향 기조에 대한 관점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자동차 섹터의 그런 하락폭이 다소 커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일본도 아베 총리 그런 당선 이후에 엔화 약세를 고집하는 BOJ 통화 완화 정책에 따라서 엔화가 상당히 좀 약세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화 약세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큰 자동차 섹터가 단기적으로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지수의 우상향 기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단기적인 변수는 이번 주말 발표 예정된 미국 고용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달 14만 명 정도에 이어서 이번 달 역시 13만 명 중반대의 그런 고용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리스크 요인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오늘 저희 출발 증시와이대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샘플러스의 남은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상세하게 여러분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